기다리면 파도는 또 오거든요. 잃었을 때를 각별히 주의하시고, 반대로 내가 내 노력보다 큰 돈을 벌었을 때도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전문 투자자라든가 예. 증권사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종잣돈이 조금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3억을 돈을 좀 끌고 와서 이제 주식을 해서 5년 만에 한 50억 정도를 주식으로만 버는 건데,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면. 저는 주식할 때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좀 이상하게 배웠어요. 막 이것저것 막 혼자서 막 해본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는 주변에 막 주식 잘하는 형이나 누구한테 막 물어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진료실에 혼자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 혼자서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좀 약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누가 주식은 이런 거야 라고 선입견을 주지 않고, 저 스스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마이너스도 내보면서 나는 이런 게 맞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식 같은 거를 조금 가지고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분산 투자는 중요해.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처음부터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분산 투자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있었다면 막 혼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너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좀 자유로운 매매를 하면서 제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제 책에서는 뭐 스나이퍼 매매, 한 종목에 투자하라, 레버리지도 가능하면 쓰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도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나름 찾았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뭐지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좀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제 나이가 45살인데, 네.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단점을 커버하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컴플렉스, 내가 안 가진 거를 커버하려고, 그거를 막 커버하려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단점을 커버하기엔 솔직히 좀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단점을 커버할 나이가 아니라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매매를 통해서 제 단점을 커버하기보다 제가 가진 강점, 예를 들면 나름 과감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순발력이 남들보다는 좀 네네. 있는 편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거꾸로 한 번 물면 네. 놓지 않는 집요함 같은 것도 저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나이퍼 매매가 제가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살려낸 매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단기간에만 잘하고 장기는 잘 못하지? 이런 단점이 있으면 그 장기 매매를 못하는 단점을 커버하려고 자꾸 일부러 장기 매매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자기의 호흡대로 자기가 잘하는 대로 단기 매매에서 내 매매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장점을 살리는 부분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주식 투자 해보시니까 예. 일반인이나 평범한 직장인도 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주식은 천하제일 무도회고 계급장 떼고 붙는 자본주의 무도대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든 주부든 네. 학생이든 모두 다 주식을 통해서 본인이 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기법을 개발해야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자기 직업이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교수님이라고 아까 제가 주식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주식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일반인이나 평범한 직장인이 이제 선생님만큼의 그런 어쨌든 자기만의 기법을 만들려면 예. 꽤 많은 양의 시간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해야죠. 공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지만 저도 사실은 제가 9시부터 6시 반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허락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직장인분들도 뭐 짜투리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그 퇴근하고 이후의 시간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주 5일 근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저보다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자기와 맞는 자기 스타일을 못 찾으시고 마치 주식 투자의 바이블처럼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 질문 드리면 예. 코넬대 경제학과 졸업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명문대학교에 사실은 주식과는 어쨌든 관련된 학과란 말이죠. 여기를 나온 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보탬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경제학과 교수님이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 잘한 건 아니죠. 제 말은 어쨌든 이쪽 분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제가 댓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까 네. 남석관 선생님이 읽어보지 말라 그러셨는데 근데 저는 댓글 보면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저 사람은 경제학과를 나와서 그러니까요. 의사니까 바이오도 잘할 거고 뭐 그래서 수익을 낸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넬대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저는 주식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한은. 아는 한은. 한은. 선에서는. 근데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네. 전문들을. 네. 그 다음에 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네. 주식을 물론 제도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죠. 그런데 그쵸. 그렇지 않고 네. 개인 투자자를 하시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 중에 네. 주식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과를 나온 게 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주 큰 메리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의사니까 바이오에서 저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거는 저는 바이오 주식 매매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 투자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임상 1상, 2상, 3상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창기에 2017년도 말 그리고 2018년도 초 이후에는 바이오 주식에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상하게 바이오 주식이지만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 거고 제가 지난 3년 반, 4년 동안 바이오 주식을 손도 안 댔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소아과 의사니까 백신도 접종하고 본인이 많이 알고 또 뭐 어떤 고급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에 계신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다들 떼돈을 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는 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해서 물론 돈 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네. 저처럼 막 10억대의 수익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수익 내신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코로나 접종이 시작돼서 저희 병원은 코로나 접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하잖아요. 접종 기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때 이제 코로나 접종 기간으로 등록하시고 열심히 코로나 접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 접종으로 접종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란 시대 정신으로 이 백신으로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산물이 SK 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경험과 그 백신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똑같이 코로나에 대한 시국을 판단하는 것도 똑같이 판단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5년 동안 주식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주식의 제 알고리즘이, 제 사고의 알고리즘이 주식 투자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때는 백신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 이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리소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핸디캡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죠. 네, 전부는 아니죠.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분산 투자 안 하시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네, 자기가 네. 잘 아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니까. 예. 레버리지도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뭐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예. 있다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바이오 의학 쪽인 거잖아요. 제약 어떻게 보면. 예. 그쪽 분야를 보통 어쨌든 투자의 대부분 바이오 같은 케이스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짜 없단 말이죠.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서 네. 너무 위험해서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에 제 전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분야가 바이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임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정말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일하신 분야가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2차전 이런 쪽이었으면 그쪽 분야를 좀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의사기 때문에 역설적인데 그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에 열광하시고 바이오에 큰 돈을 오히려 넣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바이오 주식에는 무서워서 큰 돈을 여태까지 지난 3년간은 한 번도 넣지 않았어요. 투자를 아예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차라리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회사거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제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 서비스 되게 좋다. 너무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저는 게임 주식에 요새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제가 게임을 하진 않지만 게임을 보면 되게 막 저도 하고 싶고 네. 제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의사인데 바이오는 저는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야, 갑자기 게임 전에 생각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 오늘 남겼더라고요. 예. NC 소프트야? 오늘 상한가 쳤던데? NC 소프트는 아닙니다. 왜 수수께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저 들어가진 않고 NC 소프트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꼭 여기서 또 네 번째 힌트를 주셔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잘 맞춰보시고요. 예. 자, 어쨌든 선생님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굉장히 무서운 분야인 거잖아요. 예, 무섭죠. 그렇죠. 주식의 무서움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공부든 내가 네. 얼마만큼 공부를 하면 어떤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경지에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참 희한한 게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 약간 들 때 있거든요.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건가? 맞아요. 내가 주식이 좀 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10번을 잘해도 한 번 무너지면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넣고 하기 때문에 내가 10번 이겼는데 전 재산을 넣고 그 게임에서 져버리면 제 모든 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고 아이러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뭐 7종목이 올라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고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10종목 중에 7종목을 선택해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선택해서 맞았을 때 내가 얼마의 돈을 버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틀렸을 때 내가 얼마의 돈을 잃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맞추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췄을 때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는지가 중요하다고. 그게 투자가를 만든다고.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도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주식시장에 있지만 제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18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자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이유가 저는 전 재산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틀리면 제 모든 게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엔 위험해 보이고
저 사람 좀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미 오른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도 늘 두려움과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었거든요. 그 두려움은 어쩌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이 내 가족의 돈인데 이게 내가 까딱 잘못하면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잘못하거나 종목이 잘못되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움 속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혹은 고통과 마주하는 거에 이제는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늘 두렵고 네. 힘들고 그래요. 아, 선생님 그 두려움 제가 조금만 덜어드리면 예. 이제는 어디 가서 전 재산 가지고 투자한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이제 집을 강남에 샀으니까. 집을 사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그건 집이 덜어내고 남아있다. 나머지 투자하고 있죠. 예. 그게 굉장히 또 이제 강남 집값이 뭐 싼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현금 전부를 투자하고 있다. 예.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그래서 저도 않을까? 언제 엎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거라도 먼저 사놓은 것도 있죠. 선생님은 이제 주식 투자로 잘 되셨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예. 뭔가 주식 투자에 대한 또 경각심을 주는 주변의 사례 같은 것도 좀 하나 정도 있을까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네.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와 내가 큰 돈을 잃었을 때를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제 책에다가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큰 돈을 벌었을 때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너무 과감하거나 엉뚱한 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큰 돈을 벌었다는 생각 때문에 베팅을 크게 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큰 돈을 잃었을 때는 인간은 큰 돈을 잃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메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손절을 하거나 하면 그거를 반성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 다음번 매매에 잃었던 돈을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급등주에 들어가서 뭐 하루에 상한가를 한 번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품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금융 분야에서 충분한 트레이닝이 다 돼 있고 누가 봐도 전문가인 사람인데 시장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배팅을 한번 한 거예요. 크게 배팅을 했는데 그 손해가 이제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그거를 만회하려고 더 큰 금액을 그것도 빌린 돈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큰 금액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금액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재기가 불능한 상태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누가 봐도 좋은 학력에 그다음 좋은 인격에 너무 사람도 괜찮고 그다음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의 판단에 자기가 그 손실을 한 번에 메꿔야 된다는 생각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노력과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걸 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투자란 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큰 돈을 잃었을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예, 그거를 바로 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에 제가 또 책에도 이런 얘기 써놨거든요. 파도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 시세의 흐름을 타는 외로운 서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그 파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무리하잖아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이제 무리한 베팅을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기다리면 또 온다. 파도는 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잃었을 때를 각별히 주의하시고 반대로 내가
내 노력보다 큰 돈을 벌었을 때도 각별히 주의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생각지 않게 큰 돈을 벌었거나 큰 돈이었을 때 어쨌든 정상적인 컨디션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이 약간 자아가 조금감도 올라가고 성급한 판단을 예.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된 상황이니까요. 그쵸. 예. 자, 김작가 TV에 이제 또 두 번째 등판하셨는데 아, 예. 맨날 야간에 등판하네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김 작가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33분. 제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요. 예. 그냥 피곤한 시간이죠. 우리 이 시간대가. 하지만 또 이제 또 선생님과 제가 또 집중력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타임이 이 타임이라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제가 진료를 하고 오느라 오늘도 예, 늦게 김 작가 선생님한테 아닙니다. 패를 끼쳤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예. 뭐 선생님 콘텐츠를 듣고 싶어서 예. 시간을 찍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김작가 TV 시청자에게 두 번째 출연하셨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예, 먼저 제 영상 조회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유튜브에 여러 군데 출연한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오는 입장이고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닌데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도 너무 좋게 달아주셔서 저는 난타를 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네. 뭐 제 초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뭐 제 환자 보호자분 심지어 그다음에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다 찾아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부끄러웠고 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것 같아서 그것도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을 잘해서 나온 거지.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네. 제 스스로 고개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사들이 낭떠러지에서 외주를 걸어놓고 저 언덕 너머에 무지개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시작되는 곳이 있을 거라고 건너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걸 어떻게 건너지? 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그 외줄 위에서 아래를 보지 않고 네. 한 줄 한 발 한 발 지난 5년 동안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5년 동안 무서운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남석관 선생님이 저를 만나보시고 젊은이 두렵지 않았나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제 지난 5년을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낭떠러지 절벽에 외줄이 하나 걸려 있고 제가 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로 출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들은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저는 주식으로 외주를 탔지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외로움 속에 한 발 한 발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래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 절벽 건너편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또 놀라셨나요? 야 아니 지난번에도 그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아니 무슨 뭐 스피치하고 다니세요? 아니 말만 잘하고 행동은 안 따라서. 근데 실제로 제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와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가 내가 있죠. 그 외줄 위에서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등에 태우고 외줄을 건넜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 가족의 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그 말을 듣고 여자분들이 막 연락이 와서 네.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와이프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냐고 말씀을 하셔서 댓글들이 저는 많았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송구스럽습니다. 외줄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코넬대도 학교 나오시고 의사라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실은 혼자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 외주를 안 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탔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소득만으로는 충분한 걸 할 수 또 없다라는. 제가 3년 전에 또 3억이라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에 만약에 뭐 빚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빚이라는 게 사람을 좀 짓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또 이 3억을 언제 노동으로 꼭
또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3억이라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더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뭐 근로소득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주식이라는 외주를 좀 타신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도 그런 외줄이 다 누군가는 지금 타고 있거나 그게 뭐 앞으로 타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인생도 그렇죠. 직장도 가끔은 외줄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전한 길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다 외줄을 타는 느낌으로 가겠지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앞을 보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 줄의 끝에 다다라서 안전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3년을 딱 돌아보면 뒤에 한 단어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유튜브. 그냥 유튜브에 미쳐 계시고 그것밖에 거죠? 없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외줄이라는 선생님은 주식이든 저는 유튜브든 예. 누구든 그 하나만 보고 또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또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여러분들도 그 외줄에서 너무 낭떠러지 그 무서움만 좀 느끼지 마시고 예. 외줄 건너편에 또 좋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자 인생에 이제 그 외줄에서 그걸 좀 잘 타셔서 건너편에 안전하게 좀 무사히 도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새벽 1시 44분에 이제 예. 막 촬영을 마친 이제 성윤 선생님과 이제 김 작가가 함께 든 생각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